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보강을 해야 됩니다.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다음 주에 어떻게 할지. 예. 보강 날짜를 봤더니 뭐 토요일 오후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공법 하고 나서 어차피 공법 들어오시니까 오후에 다음 주 6일이죠. 6일 오후. 예? 아니. 5일날 어디 놀러 가실 생각하고 계셨겠죠? 아니, 시험이 5달 남았는데 놀러 가시면 어떡해. 물론 이제 그 다음 주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왕 하는 거 빨리 해야죠. 남아있는 거 괜히 일주일 뒤로 미뤄가지고 어정쩡하게 하는 것보다 5월달 강의 시작하기 전에 마무리 짓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5월 6일 공법 끝나고 식사하시고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만 하면 돼요. 특히 여기 아주 중요한 유치권 저당권 할 거니까. 네. 안 되시는 분들은 뭐 촬영한 거 보시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공법하고 집에 가지 마시고 하겠습니다. 제가 보강을 거의 안 해요. 보강이란 걸 거의 안 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교과서 체크해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버가 돼서 부득이 하게 됐습니다. 불만이 있으시겠지만 네. 와주시기 첫 번째 공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한테 자꾸 요약집 언제 나오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약집은 이제 7월달 문제풀이 할 때 제가 쓴 요약집 가지고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급하다고 이제 다른 거 막 사서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민법이 됐든 이제 법 과목이 됐든 학개론이 됐든 내가 현재 보고 있는 거를 봐야 정상입니다. 특히 요약집은요. 두 가지 형태가 있죠. 대부분의 요약집이 무슨 표나 이런 걸로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요약집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실전 한번 가보세요. 표로 문제가 나와요? 짤막짤막하게 나오나요? 아니죠. 완결된 문장 형태로 나온단 말이죠. 시험 문제가. 시험에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이렇게 완결된 문장 형태로 눈에 익혀두셔야 시험장 가서 그걸 골라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만든 요약집도 보면은 물론 표가 중간중간에 어쩔 수 없이 표를 넣은 게 있긴 있지만 대부분이 완결된 형태로 요약집을 만들어 놨어요. 기본서처럼. 그런 요약집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재 같은 것들도 함부로 이것저것 사서 내가 눈에 보기에 이게 더 편하다. 그거 막 사서 보시다 보면 나중에 머리가 복잡해져요. 법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법학과 관련된 것들은 목차가 대단히 중요해요. 목차가. 법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목차에서 작은 목차로 이렇게 분류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 순서가 대단히 중요한데 요약집 같은 것들 보면은 이런 걸 파괴한 요약집들이 많아요. 그러면 알고 있던 이렇게 머리에 뒤죽박죽이 생기게 됩니다.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말고 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론은 우리나라에 부동산 파가 2파가 있어요. 근데 이 2파가 교재가 완전히 달라요. 목차도 다르고 내용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과는 다른 학파의 교재를 중심으로 한 요약집을 갖다가는 머리가 뒤죽박죽, 용어도 다르고. 함부로 교재 같은 거 함부로 다른 거 보시면 그러니까 내가 강의 듣고 읽는 거 위주로 봐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민법 같은 경우도 요약집 이상한 거 갖고 와서 이거 괜찮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말씀을 드리고는 싶어도 기분 나쁠까 봐 말은 못하고 보세요. 이렇게 하고 말은 드리지만 속이 쓰려요. 그 책에 익숙해지는 데 좀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함부로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택한 교재 함부로 체크해서 곳에 사서 보지 마세요. 제가 민법 같은 경우도 심지어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인터넷에 떠도는 문제 같은 거 출력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답도 없는 거 이상한 거 찾아가지고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문제 및 해설 중에서 제 거를 뺀 나머지 제대로 된 게 별로 없어요. 이상한 것들 되게 많습니다. 그런 거 함부로 막 풀거나 보거나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거 위주로 보신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가지 공지했습니다. 특히 2번째 거는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잔소리는 잔소리인데 잔소리인 듯 잔소리 아닌 잔소리 같은 뭐 그런 거죠. 자, 239페이지에 보면 소유권의 효력이 나왔습니다.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 나와 있죠. 세 가지가 있죠. 소유물 반환 청구권,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지난 시간에 봤던 점유물 반환 청구권하고 비교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지난주에 봤던 점유물 반환 청구권, 첫째 점유가 침탈돼야 되죠. 그죠? 그리고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세 번째,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할 수 있죠. 그 1년은 출소기간이라고 그랬고요. 네 번째, 그 상대방이 누구였죠? 세 사람이었죠. 침탈자, 침탈자의 포괄 승계인, 침탈자의 악의의 특별 승계인. 세 사람이었어요. 그죠? 이게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었습니다. 반면에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요. 213조 뭐라고 돼 있어요? 다음 페이지.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침탈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권이 따로 규정되어 있질 않아요. 세 번째, 1년 내 행사라는 제한도 없어요. 네 번째, 누구를 상대로 해요? 점유자예요. 점유자. 다만 그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점유할 권리를 뭐라고 불렀죠? 우리가 본권. 기억나세요? 점유권은 점유하는 권리, 본권은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생각해서 점유할 권리라고 그랬어요. 즉 점유자가 본권이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본권이 없는 점유자가 상대방이 되는 거죠. 본권이 없는 점유자. 그죠? 그리고 이 점유자에는 직접 점유자도 있고 누구도 있어요? 간접 점유자도 있죠. 결국 소유물 반환 조건의 상대방은 본권 없는 직간접 점유자 이렇게 되겠죠. 소유물 반환 조건의 상대방. 그 정도. 앞에 239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이번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과 비교가 되어 있죠. 그 비교 부분하고 240페이지 소유물 반환 청구권 213조 조문과 양가로 2번의 상대방 그 정도만 좀 구별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오른쪽에 있는 214조 방해 제거 청구권인데요. 이 방해 제거 청구권이 최근에 출제가 잘 되죠. 왜? 이 방해의 뜻 때문에. 방해. 특히 방해와 관련해서는 방해의 뜻과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방해의 원인과 방해의 결과.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방해라고 했을 때 그 방해라는 게 들어가는 게 방해의 원인과 방해의 결과.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 이 방해의 결과는 우리 대법원이 바꿔요. 손해라고. 뭐라고 바꾼다고요? 손해라고 바꿔요. 그럼 당연히 방해 제거 청구에서 말하는 방해는 뭐만을 말하는 거예요? 방해 원인 제거만을 말합니다. 방해 결과 제거 청구는 있을 수 없게 됩니다. 방해 결과 제거 청구권은 방해 제거 청구권이 아니라 뭐가 된다? 손해 배상 청구권이 됩니다. 이런 예를 들었죠. 제가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폐기물을 매립한다. 이 을이 무단으로 폐기물을 매립하는 행위로 인해서 갑의 소유권이 방해되죠. 그러니까 이게 방해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갑의 소유권이 방해되는 원인, 을의 매립 행위. 반면에 이미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 이건 뭐예요? 방해의 결과죠. 따라서 갑이 을에게 이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을 제거하라 이렇게 청구할 수는 없고 이건 손해 배상 청구로 가야 되는 거예요. 241페이지에 보면 214조 소유물 방해 제거 및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습니다. 조문에서 먼저 확인할 게 밑줄 그어져 있는 거 방해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 선택이라고 돼 있죠. 방해 예방과 함께가 아니라 방해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 둘 중에 하나 선택. 지난번에도 한번 점유권에서도 봤었고요. 그리고 한 장을 넘기면 3번이 있습니다. 판례가.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 배제 청구에서 방해라 함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한다. 그게 이거예요. 현재도 계속 매립하고 있어. 이걸 말한다. 이게 방해다, 이게. 법의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 이게 이미 종결된 거예요. 이건 손해예요, 손해.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 이게 바로 종결된 거예요. 이건 손해다. 따라서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 제거 청구는 방해의 결과, 이거. 이게 결과예요. 이게 원인이고. 방해 결과 제거를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되고, 방해 원인 제거를 내용으로 해야 된다. 시험 질문에 그렇게 나오죠. 방해 원인 및 결과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틀린 지문이 됩니다. 요거는 손해배상 청구로 가라. 아시겠죠? 이렇게 구별해서 방해 제거 청구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소유권의 마지막 공동소유가 남았습니다. 공동소유는 의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빠져 있는 게 있어요. 소유권이 몇 개예요? 하나라는 거죠. 그럼 하나의 물건이고 하나의 소유권이에요. 이거를 수인이 공동 소유하는. 여기서 수인이 공동 소유한다는 건 하나의 소유권을 쪼개서 갖고 있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지분이라고 부르게 돼요. 따라서 공동 소유는 일물 일권주의 예외가 아니라 그냥 일물 일권주의예요. 하나의 물건의 소유권이 하나예요. 그리고 이 수인의 소유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공동 소유가 있더라. 공유, 합유, 총유. 그리고 합유하고 총유를 뺀 나머지가 다 뭐다? 공유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합유와 총유를 뺀 나머지가 다 공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공유가 핵심이죠. 합유하고 총유는 조문 및 판례 한두 개 정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먼저 체크합니다. 합유부터. 251페이지 하단에 합유가 나와 있습니다. 271조를 보면 법률 규정이나 계약에 의하여라고 되는데 이 계약이 바로 조합계약입니다. 우리 민법에는 총 15가지의 계약 형태가 규정이 되어 있다고 그랬고요. 그 중에 3개만 우리 시험법이라고 했어요. 매매, 교환, 임대차. 그런데 나머지 중에 조합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말합니다. 이때 조합계약이란 무슨 계약을 말해요? 동업계약. 무슨 계약? 동업계약을 말합니다. 동업계약. 어쨌든 이렇게 동업계약에 따라서 수인이 여러 사람이 조합체라고 되어 있는데 조합체는 그냥 동업관계. 단체가 아니라 동업계약관계를 말합니다. 조합체라고 해서 무슨 노동조합 같은 단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동업계약관계를 말합니다. 그 계약관계에 기초해서 물건을 소유할 때 뭘로 한다? 합의로 한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들었죠. 갑과 을이 1억씩 투자해서 폐차장 동업을 한다. 폐차장. 땅 사야 되죠. 그 땅이 갑과 을에 뭐가 된다? 합유가 되는 거죠. 합유가. 이렇게 동업계약관계에 의한 공동소유 형태를 합유로 하게 됩니다. 자, 이 합유는 특징이 뭐냐? 밑에서 두 번째 줄. 공유는 지분 처분의 자유와 공유물 자유가 있는 반면에 합유는 동업 계약 관계가 있잖아요. 따라서 합유 지분 함부로 팔아먹어서는 안 되고요. 합유물 함부로 분할해서는 안 되죠. 동업을 하고 있으니까. 합유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없고 합유물 분할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조문 몇 가지 확인하시면 돼요. 조문 하기 전에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부동산 합유할 때 부동산 등기법에는 합유라는 뜻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죠. 근데 지분은 등기하지 않죠. 합유라고만 등기하고 합유자만 등기하지 그 지분까지 등기하지는 않습니다.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있죠. 등기법에서 보셨죠? 자, 그 다음에 조문 확인합니다. 273조 1항. 합유자는 전원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합의자가 지분을 처분하게 되면 남아있는 다른 합의자 입장에서는 동업자가 바뀌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지분 처분 못한다. 그 273조 1항. 밑에 272조 합의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때 이거 갑과리 합의하고 있는 폐차장 부지를 처분하거나 그 부지에 건물을 지어 변경. 합의 토지 위에 건물 짓는 게 합의물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합의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때도 전원 동의를 받아라. 근데 보존이라고 돼 있죠. 보존은 뭐예요? 여러 폐차장에 있는 자동차 압축기 이게 고장났어. 그걸 고치는 게 뭐예요? 그게 보존이죠. 그건 각자가 할 수 있죠. 합의물 보존은 각자가 할 수 있다. 그거 확인하시고 오른쪽 합의물 분할 금지죠. 그죠? 다만 합의 관계가 종료가 되면 그때는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합의는 어떻게 종료가 되는가? 274조 1항 조합체 해산이라고 되어 있죠. 조합체 해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동업계약관계의 종료를 생각하시면 돼요. 동업관계의 종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조합체 해산입니다. 단체 해산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합의물을 양도. 그러면 양도한 합의물은 더 이상 합의가 아니겠죠. 그럴 땐 분할할 수 있게 됩니다. 조문 그렇게 확인하시고 판례 하나 확인할 게 뭐예요? 합의자 사망이죠. 합의자가 사망했을 때 그 지분은 상속되지 않고 잔존 합의자의 합의로 귀속이 됩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가 2번. 요거 뭐죠? 갑과 을이 여기에 지분을 갖고 합의. 을이 그 합의 지분을 포기했어. 포기할 수 있냐? 있죠? 그러면 그 잔존 합의 지분은 다른 합의자에게 귀속이 되겠죠? 이때 이 부동산은 합의로 등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합의로 등기가 되어 있을 텐데 을이 합의 지분을 포기해요. 잔존 합의자가 1인이야. 그럼 이 사람은 단독 소유가 되겠죠. 즉 갑이 합의 토지를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가의 문제가 생겨요. 합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걸 갑의 단독 소유로 등기를 해야 되는가의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합의 지분의 포기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은 법률 행위에 의한 변동이냐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이냐의 문제가 생겨요. 뭐에 의한 변동으로 봐요? 법률 행위에 의한 변동입니다. 합의 지분 포기는 단독 행위라는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법률 규정이 아닌 법률 행위에 의한 변동이고 따라서 등기해야 효력이 있고라고 돼 있죠. 두 가지. 조문 외에 판례 두 가지.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합의를 한다. 반면에 총유는 275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법인 아닌 사단이 다른 말로 비법인 사단, 다른 말로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이렇게 돼 있죠. 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어떤 거예요? 단체인데 뭘 갖추지 않았어요? 설립 등기. 단체인데 설립 등기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를 비법인 사단 이렇게 부르죠. 뭐가 없어요? 권리 능력이 없어요. 권리 능력이 없다는 건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 그 소유권은 누가 갖느냐? 뭐라고 돼 있어요? 사원이 집합체로서 소유. 이게 뭐예요? 이게 총유다. 그 단체 구성원을 사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동창회가 단체죠? 설립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동창회 건물을 샀을 때 이 동창회 건물은 실질적으로는 동창회 소유지만, 그죠? 실질적으로는 동창회 소유잖아요. 사람들이 저거 내 거야 그래요? 동창회 건물이라고 그러죠. 실질적으로는 동창회 소유지만 그 동창회가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득 회원들 총유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를 총유로 하다. 그래서 총유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지분이 없죠. 성질의 동그라미 1번. 지분이란 게 없어요. 왜? 실질적으로 동창회 소유라니까.
따라서 나중에 이게 해산이 됐다 하더라도 이거를 회원들이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별도의 절차에 따라서 처분을 해야지 분할이라는 게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총유의 특징이 되겠죠. 그리고 한 장을 넘겨보면 총유관계라고 해서 조문이 나와 있어요. 그중에 276조 조문만 기억합니다. 1항 총유물 관리처분이라고 돼 있죠. 이걸 어떻게 해요? 총회 결의를 통해서. 특히 관리는 보존, 이용, 개량을 말합니다. 보존은 수리하는 거. 동창회 건물이 고장났어 수리. 이용, 임대하는 거. 개량, 리모델링 하는 거. 싸잡아서 관리. 이거 다 뭘 거쳐라? 총회 결의를 거쳐라. 특히 뭐도 총회 결의 거쳐라? 보존. 총유물 보존도 총회 결의를 거쳐라. 공유물 보존이나 합유물 보존은 각자가 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따로 있어요. 아까 합유 있었죠. 보존은 그러하지 않다 이렇게. 근데 총회는 그런 게 없어. 따라서 총유물 보존도 뭘 거쳐라? 총회 결의를 거쳐라. 그 다음에 2항은 뭐예요? 총유물 사용 수익. 이거 건물. 이 건물을 동창 회원들이 사용 수익할 때는 어떻게 해요? 각자가. 내가 동창회 건물에서 자식놈 결혼식을 하고 싶어. 사용해야죠. 다만 어떻게? 정관, 기타,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이렇게 조문 2개. 총유물에 대해서는 270조 1항과 2항 정도 확인하시고 마지막으로 확인할 게 맨 밑에 있는 거죠. 총유물에 관한 권리와 의무. 자, 좀 전에 사원들은요. 총유물 관리 처분에 대해서는 총회에 참석해서 결의할 수 있잖아요. 결의권이 있을 것이고요. 사용 수익권이 있잖아요. 이러한 총유물에 대한 권리, 의무, 뭐 수리할 때 비용 부담 같은 거 이런 권리와 의무는 직접적으로 변동되는 게 아니라 사원 자격의 득실 변경에 의해서 총유물에 관한 권리 의무도 득실 변경됩니다. 즉 총유물에 관한 권리 의무 자체가 양도되거나 상속될 수는 없다. 그게 마지막에 있죠. 277조.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 의무 자체를 양도 상속할 수는 없고 사원의 지위를 취득하거나 즉 동창회에 가입하거나 탈퇴함으로써 그 권리도 취득 상실하게 된다는 거.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공유로 가봅니다. 243페이지 공유. 거기에 보면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되어 있는데 띄우세요. 공유와 구분소유적 공유는 달라요. 이렇게 했어요. 왜 가로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유, 구분소유적 공유는 별개입니다. 자, 의에 보면 물건이 지분에 의해서 수인의 소유로 된 때 공유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 수인 간에 어떠한 권리 의무 관계도 없지요. 그래서 공유란 그냥 하나의 소유권이 지분으로 나눠져서 수인에게 속하고 있는 경우를 말할 뿐 그 수인 간의 어떠한 권리 의무 예컨대 동업계약이라든가 단체 구성과 같은 그런 권리 의무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게 공유다. 공유 관계도 법률 관계니까 당연히 법률 행위로 성립하거나 법률 규정으로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법률 규정으로 성립하는 것 중에 앞에서 봤던 경계표가 있었고요.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부합물, 혼합물 같은 게 있었죠. 그죠? 또 타인 토지에서 발견한 매작물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상속재산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법률 규정에 의한 공유가 되겠죠. 아파트 복도 계단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법률 행위나 법률 규정을 통해서 공동소유 중 공유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자, 공유에서 포인트는요 2가지예요. 하나가 공유물에 관한 각 공유자의 권리. 그게 뭐예요? 지분. 갑과 을이 토지를 하나 공유하고 있다. 갑이 2분의 1 지분, 을이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다. 요때 요게 지분이죠? 요거는 이거 뭐라고 불러요? 땅은 공유물. 지분에 관련된 거 하고요. 공유물에 관련된 거 하고요. 지분에 관련된 내용, 공유물에 관련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조문을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양가로 3번 공유 지분 소유 비율이라고 돼 있죠. 그 소유 비율이 불분명하면 첫째, 균등한 걸로 추정. 균등 추정 기억하시고요. 지분 비율. 다음 페이지 지분의 내용 263조. 공유자는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자, 동의 받으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언제든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처분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다. 그 다음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할 수 있죠. 그죠? 다만 지분 비율로라고 돼 있죠. 여기서 지분 비율로라는 말의 의미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이 땅이 100평짜리라고 그랬습니다. 갑과 을은 50평씩 사용수익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갑 100평 사용수익할 수 있다. 을 100평 사용수익할 수 있다. 그런데 가운데 뭐라 했어요? 지분 비율로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 그냥 독점하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분 비율로라는 말은 독점해서 사용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결국 공유자의 공유 지분은 공유물 전부의 효력이 미칩니다. 공유자의 공유 지분은 공유물 전부의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니은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어서 A에 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이 지분 처분에는 요 지분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래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됐죠? 디귿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하되 지분 비율로, 즉 독점하지 말고 사용시키라. 5번 지분이 침해되면 당연히 소유권이 침해된 거니까 물권적 척권 인정이 되죠. 예를 들어서 병이 무단으로 점유를 해. 그럼 갑이나 을은 자신의 지분권이 침해된 거죠. 소유권이 침해됐잖아요. 그러니까 갑이나 을은 병 제3자에 대해서 침해 금지, 땅 반환하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밑에 두 번째 줄, 각 공유자는 공유물을 침탈한 제3자에게 단독으로 공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오른쪽 제3자가 아니라 공유자 중 1인이 독점하고 있는 경우. 공유자 중 1인 독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하라 그랬지 독점 사용수익 안 되잖아. 그런데 공유자 중 1인이 독점 사용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럼 제3자가 무단으로 침해한 거와 마찬가지로 다른 공유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 판례 뭐라고 돼 있어요?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독점 사용 금지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죠? 그래서 이 공유물을 제3자가 독점 침해하는 경우와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침해하는 경우를 구별해서 제3자가 침해하면 각 공유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오른쪽 판례 공유자 중 1인이 침해했을 때는 자기 자신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독점 사용 금지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죠? 예? 또 등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각과 을이 2분의 1씩 공유하던 땅이 있었어요. 근데 얘가 무단으로, 제3자가 무단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어요. 그럼 각과 을은 각자가 뭐 할 수 있어요?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독점 등기했어. 단독 등기. 그럼 이때는 갑의 2분의 1 지분만큼은 유효하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가 되겠죠. 그래서 공유물 침해와 관련해서 제3자가 침해했냐,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침해했냐. 그 침해가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침해한 거냐, 등기를 무단으로 한 거냐와 관련해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각각 다른 공유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게 니은에 있죠. 반면에 디귿은 손해배상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고 돈에 관련된 거죠. 이거는
제3자가 침해했던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침해했던 공유자는 돈에 관련된 거니까 전부를 청구할 수가 없고 자신의 지분 비율의 하나예요. 돈 청구는 지분 비율이라고 말했어요. 돈 청구.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받는 청구는 자신의 지분 비율에 한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런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린 지금 지분을 보고 있고요. 마지막 지분의 탄력성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267조. 공유자가 상속인이 없이 사망을 하거나 상속인이 있는데 사망하면 상속됩니다. 근데 상속인이 없이 사망을 하거나 공유지분을 포기했을 때 그 공유지분이 어떻게 되는가 267조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공유자는 지분이 커지죠. 점점점 커져서 뭐에 가까워져요? 일에 가까워지죠. 그런 걸 뭐라 한다? 지분의 탄력성. 지분의 탄력성. 그게 267조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분에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공유물에 관련된 거.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관리가 나왔네요. 관리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보존, 이용, 계량. 그 중에 요 놈은 각자. 보존은 각자 할 수 있다. 아까 합의하고 똑같이 보존은 각자 할 수 있다는 특별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요 두 놈, 이게 문제죠. 이건 어떻게 돼요? 지분의 과반수.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공유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를 생각해 볼게요. 갑이 3분의 1, 을이 3분의 1, 병이 3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있는 땅이 있었고 갑이 3분의 2, 을이 6분의 1, 병이 6분의 1 갖고 있는 땅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위에 거. 이 땅을 임대하는 경우. 자, 이용이 임대잖아요. 그죠? 임대할 때 위에 거. 두 사람이 합의하면 되죠. 누가 합의하든 3분의 2가 되니까. 반면에 이건 어때요? 요 둘이 합의해서는 안 되죠. 둘이 합쳐봐야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근데 얘는 어때요? 혼자 해도 되죠. 결국 공유물 관리 중 이용 계량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할 수 있다. 따라서 과반수 지분권자는 단독으로 뭐 할 수 있다? 관리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지분의 과반수 또는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관리 행위. 그게 뭐가 있을까? 그게 판례죠. 관련 판례 2번 세 번째 줄. 과반수 공유지분권을 가진 자가 공유물의 특정된 부분을 배타적 사용 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 여기서 이제 예외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요. 어떤 공유자도 공유물의 전부가 됐든 일부 즉 자신의 지분 비율이 됐든 독점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 예외가 요거죠. 과반수 지분권자는 단독으로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 사용 수익할 수 정할 수 있다. 그죠? 그렇게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예외가 하나 나오게 되는 거예요. 3번은 공유물을 임대하는 거. 그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거.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거. 다 뭐다? 관리. 따라서 지분의 과반수 또는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3분의 2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갑이 정에게 임대를 했어. 정당하죠? 따라서 다른 공유 지분권자는 인도 청구할 수 없죠. 그리고 얘는 정당한 임차인이지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를 못해요.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차임 청구할 수 있죠. 정당한 임차인이니까 정당한 임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가 없고 차임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2번, 3번. 이렇게 되겠죠. 4번은 여기 보세요. 갑이요. 을병 동의 없이 정에게 임대를 했어요. 이때 을하고 병은 정에게 공유물 인도 청구 못하고 부당이득 청구 못하죠. 근데 뭔 청구할 수 있어요? 차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요 놈이 차임을 다 받았네, 갑이. 그럼 을병은 갑에게 찾아가야 되죠. 이때는 갑에게 차임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거죠. 갑이 을병 지분까지 차임을 받았다면 그럼 부당이득이 되는 거죠. 따라서 임차인에게는 차임을 청구하는 거고, 공유자 중 한 놈이 차임을 다 받았으면 그놈한테 가가지고는 뭘 청구하는 거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거다. 그게 4번이 되겠죠. 자, 관련 판례 1번이 대원칙이고요. 2번, 3번, 4번 이런 것들이 관리와 관련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 2, 3, 4. 니은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아까 예를 들었던 게 있었죠? 제3자가 무단으로 등기했다. 각 공유자는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걸 보존행위로 보는 경우도 있더란 말이죠. 그게 관련 판례 1번이 되겠죠. 2번은 뭐예요? 을이 갑의 지분권을 병에게 주장을 해.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남의 소유권을 지가 왜 주장해? 근데 을이라는 놈이 주장해놓고 그걸 보존행위라고 박박 우겼어. 판결이 나오겠죠. 그게 왜 보존행위냐 이 자식아. 그게 2번 판례야. 아무것도 아니야. 을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면서 뭐라고 주장? 이거는 보존행위야 라고 주장한다. 대법원이 뭐라 그랬을까? 헛소리 하지 말아라 말이죠. 왜 남의 걸 네가 주장해? 주장해놓고 그걸 왜 보존행위라고 우겨? 그게 2번 판례. 참 쓸데없는 사람들 많죠. 대법원까지 가려면 시간도 오래 걸려 돈도 많이 드는데 이걸 꾸역꾸역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변호사만 신나죠. 자, 오른쪽 공유물 처분 변경이 나와 있습니다. 264조. 이게 뭐예요? 공유 토지를 팔아먹거나 이거 팔아먹거나 변경은 뭐예요? 건물 짓는 거. 이건 어떻게 해라? 전원동의. 공유물 처분 변경은 어떻게 한다고요? 전원동의.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내려서 사용식은 아까 봤죠.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식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한다. 마지막 부담은 세금 같은 거 어떻게 부담하라고요? 지분 비율로. 그런데 한 놈이 세금을 안 내. 그게 1년이 지났어. 그럼 다른 공유자가 얘한테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고 지분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여기서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고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면서 매수 청구. 그리고 그 매수 청구는 일방적인 거. 따라서 무슨 권? 형성권.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고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면서 매수 청구. 그리고 그 매수 청구는 형성권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공유물 부담에 관련된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공유물 분할이 나왔어요. 공유물 분할은 특히 이제 상속에서도 문제가 되고요. 그죠? 상속받은 부동산 분할하는 경우. 또 갑과 을이 공유하던 땅을 분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공유물을 쪼개는 걸 말하게 되는데, 첫째, 분할에 자유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시간적인 제한도 없고 동의받으라는 말도 없고. 268조 1항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 분할 청구권. 무슨 권? 형성권.
즉 일방적 권리. 그래서 갑을병이 공유하던 땅을 분할하자고 청구했을 때 을과 병은 설령 분할을 원하지 않더라도 거절할 수가 없고, 즉 분할해야 되고 무조건 전원이 분할 협의에 응할 의무가 생긴다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분할의 자유가 됩니다. 물론 밑에 예외가 있어요. 당사자가 5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 금지 특약할 수 있고요. 경계표라든가 집합건물 공용부분이나 대지처럼 법률에서 분할이 금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단 분할 금지 특약이라든가 법률에서 분할을 금지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뭐가 있다? 분할의 자유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때 분할의 방법 밑으로 쭉 내려가면 269조 1항. 분할 방법은 일단 협의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이때 재판 분할로 가죠. 협의가 안 됐을 때. 그리고 협의 분할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서 분할 협의는요, 분할할지 말지를 협의하는 게 아니라 분할의 방법을 협의하는 거예요. 분할의 방법을. 그 분할의 방법 세 가지가 있고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현물 분할, 팔아서 돈을 나누는 대금 분할,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돈으로 배상하는 가격 배상.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 그게 협의 분할입니다. 현물 분할, 대금 분할, 가격 배상. 셋 중에 하나 선택. 그런데 협의가 안 돼. 안 되면 법원에 뭐를 간다?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해서 재판 분할로 가게 됩니다. 조심할 건요, 협의가 됐는데 이행을 안 해. 야, 팔아갖고 돈을 나누자고 협의가 됐는데 팔지도 않고 나누지도 않아. 그럼 재판 분할로 갈 수 있냐? 안 됩니다. 협의가 일단 이루어지면요, 협의된 내용대로 이행하라는 소송을 할 수는 있지만 재판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조문에 뭐라고 하세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재판 분할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일단 협의가 되면 협의된 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판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 다음 재판 분할은 원칙이 현물 분할이에요. 안 되면 대금 분할입니다. 이 대금은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공유물 분할 소송을 받은 법원이 파는 게 아니라 법원 중에 팔아주는 기관이 따로 있죠. 경매법원. 그 경매법원에다가 의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팔아달라. 법원이 법원에 팔아가지고 그 돈을 나누게 됩니다. 그게 대금 분할이에요. 두 번째, 재판 분할은 가격 배상이 없어요. 근데 법원이 부득이 가격 배상 판결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지. 자, 이럴 때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액으로 배상하는 방법, 그게 뭐예요? 가격 배상이죠. 배상하는 방법, 즉 배상하는 형태의 현물 분할도 허용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즉 재판 분할은 가격 배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이 가격 배상 판결하면서 뭐의 일종으로 봅니까? 현물 분할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홍길동 생각하면 되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똑같아요. 가격 배상을 가격 배상이라 부르지 못하고 현물 분할의 일종이다 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기억. 분할 청구에 한 분할. A. 공유관계를 폐지하는 걸 말하고요. B. 형성권이죠. 즉 공유분할 협의에 응해야 되고요. C. 전원이 응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누락하면 무효죠. 그죠? 협의분할의 원칙입니다. 협의분할은 A. 셋 중에 하나입니다. B.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면 더 이상 재판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분할은 협의가 안 됐을 때만 청구하게 됩니다. 디귿 재판분할이 있죠. 역시
전원이 참가해야 되죠. 이걸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이렇게 부릅니다. 한 사람이라도 소송에서 누락이 되면 그 재판도 무효가 됩니다. B. 재판 분할은 현물 분할과 대결 분할 중에서 현물 분할이 원칙이 돼 현물로 분할할 수 없을 때 경매법원의 경매를 명하여 그 대금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재판 분할은 뭐가 없다 그랬어요? 가격 배상이 없다 그랬죠? 다음 페이지 C. 재판에 의한 분할에서는 가격 배상에 의한 분할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은 가격 배상 방법에 의한 분할을 뭐의 일종으로? 현물 분할의 일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판례 2번 공유물을 판결해요. 공유자는 1인의 단독 소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그 지분이 적정하고도 함적 가격으로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뭐의 일종으로? 현물 분할의 일종으로 허용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죠? 그 다음 관련 판례에 보면요. 보세요. 얘가 분할을 청구했어요. 근데 이 둘은 분할을 원하지 않아. 그럴 때 우리 대법원은 분할 청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분할을 해줘야 된다. 분할을 원하니까. 이 사람은 단독 소유권을 반드시 인정해줘야 된다. 그런데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두 사람 여전히 뭐로 남길 수 있다? 공유로 남길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쪼갤 때 갑은 너 여기 단독 소유권 취득해 나머지 니들 둘이 공유해. 이런 식의 공유 분할 판결도 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 분할하는 경우에 분할 청구자는 현물 분할을 하고 반드시 원하지 않는 사람은 공유로 남게 하는 방법도 허용된다. 그죠? 청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분할을 해줘야 된다. 얘는 분할을 원하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단 공유관계로 남게 하는 방법도 허용된다. 그죠? 그 두 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쭉 내려가면 분할의 효과가 나왔어요. 분할을 하면 어떻게 해서 단독 소유권이 인정이 되죠. 그죠? 그리고 비소구표입니다. 당연하죠. 분할이 확정됐을 때부터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재산 분할만큼은 당연히 상속계시시로 소급해야 되죠. 상속재산 분할만큼은 상속계시시로 소급하게 됩니다. 오른쪽 251페이지 A, B. 다음 디귿. 자, 분할을 했어요. 문제가 생겼어. 병이 취득한 부분에 하자가 있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똥 밟았다요. 갑과 을이 취득한 부분은 아주 좋은데 병이 취득한 부분에 하자가 있네. 똥 밟았죠. 자, 이때 다른 공유자가 책임을 져라. 무슨 책임? 담보 책임. 누구하고 똑같은? 매도인과 똑같은. 공유물 분할은 지분을 매매하거나 지분을 교환하는 유상계약의 성격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도인과 똑같은 담보 책임을 지는데 무슨 비율로? 균등한 비율이 아니라 기존의 지분 비율로 담보 책임이라는 걸 져라. 마지막으로 판례 하나. 리을. 자, 갑과 을이 2분의 1 공유 지분을 갖고 있었던 땅이 있었고 을이 2분의 1, 갑이 2분의 1 지분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저당권을 설정을 한 상태에서 쪼갰다. 이렇게. 이때 이 저당권은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생기죠. 갑이 취득한 부분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갑이 취득한 부분의 2분의 1만큼 을이 취득한 부분의 2분의 1만큼 그대로 존속. 이걸 갑이 취득한 부분에 집중시켜버리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요렇게 쪼개. 그리고 여기다 집중시켜버려. 그럼 얘 어떻게 돼? 뚜껑 열리겠죠? 이런 일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자신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람, 저당권 설정자가 취득한 부분에 집중되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리을에 있죠. 공유 지분 위에 담보 물권. 그죠? 그 정도. 그 정도까지. 공유 관계는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체크해드린 거 이외의 것까지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체크해드린 거 이외의 시험 지문에 나왔다 그러면 개무시하고 넘어가야 돼.
괜히 그것까지 머릿속에 넣어두면 큰일 납니다. 체크해 드린 것만 반복해서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죠? 아, 그래서 소유권 끝났어요.